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적폐청산이다, 아니다, 정치 보복이다,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온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세훈, 민병주 등을 행위 지배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합니다.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혐의에 따라서 적정한 구형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그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 이야기 자세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원일이 SBS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자리에서 노회찬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은 저런 질문 안 했습니까? 그렇죠. 노회찬 의원이 중심대로 얘기를 했고 저 발언 때문에 뭐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진행은 좀 됐어요. 뭐 헌재 소장 그 권한대행 문제로 이제 파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오늘도 이제 법사위 또 파행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 국정감사의 핵심 의제는 MB 수사입니다. 예. MB 수사요. 지금 들어보신 거는 노회찬 의원 질의 중심으로 좀 들어보셨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느냐가 이제 더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핵심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1. MB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 안 한다. 2. 정치 보복 아니다. 3. 드러난 팩트에 의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이 똑부러지게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정부의 장관의 입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직 장관의 입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개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종국적으로는 심리적 내전 상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심리적 내전 상태. 예. 결국 정치적인 극한 갈등 대립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적폐로 몰릴 수 있는 소위 그 야당 쪽, 그러니까 이명박 전 정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 처리까지도 운운하는 그 자체는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뭐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죠. 그러나 적폐청산에는 세 가지 기조가 원칙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정당성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평무사가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평무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형평성이 맞고 그 사안에 맞는 논리적이고 합당한 어떤 적폐청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추진력 그 자체는 어쩌면 독선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당성 자체도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원일이 기자께서 세 가지로 합축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사 대상이다. 그다음 정치 보복 아니다. 그다음 팩트에 근거하다. 이러는 건데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는 범죄적 혐의가 있으면 돼야 되겠죠. 그건 괜찮다 치고 본다 그러면. 그럼 두 번째,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다. 왜 정치 보복이 아닐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핀셋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적인 적폐청산에 대한 구도 자체가 MB 정권의 국한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적폐가 그 모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치적 보복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짙게 깔려진 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오해를 낳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팩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도 국정원인 그러니까 정보를 취합하는 기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이것은 공무상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고의적으로
유포시켜서 이걸 갖다가 범죄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적폐청산을 빌미로 한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강하다 이렇게. 예, 이상희 교수님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주셨는데요. 양문석 이사장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많지요. 첫 번째 이야기를 안 해봅시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것들은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됐고 그리고 성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나라 검찰이나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이 성력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것들이 적폐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그 팩트가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사인이나 그다음에 지시라는 그 공문들이 그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팩트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그럼 수사 대상에 넣을 거냐 말 거냐.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며요. 그리고 평등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며요. 그러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 넣는 게 맞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정치 보복 핀셋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김대중 전 대통령 때에 여전히 문제가 있으면 저 다 파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 다 적폐청산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할 것 아닙니까? 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사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해서 이게 정치 보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정치 보복과 적폐청산의 프레임 대결을 언론들이 분석해 왔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해졌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부분들이 뭔가 나쁜 것처럼 그리고 보복처럼 계속해서 이미지를 더 씌운 그 집단들의 불편함이지 많은 국민들은 이제는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고 그 새 살로 미래로 갈 수 있는데 썩은 살이 계속해서 흥건히 온몸을 뒤덮고 있으면 새로운 사회로 미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라는 최소한의 원칙들이 서야 되는 게 현실 한국 사회의 과제 아닌가.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촛불 민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력이 없다.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수사받고 죄 있으면 벌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문석 이사장님, 예. 자유한국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셨는데 네. 그 가족들을 고발을 했어요. 네.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있었던 뇌물 관련 혐의 수사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고발을 했는데 네.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으면 물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물타기라는 정치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사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불편 부당성에 대해서 지금 이상희 박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들을 털고 가야 된다. 이게 무슨 큰 정가의 보도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문제가 뭔가 편파적인 뜻이 뭔가 불공정한 뜻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실은 당시 검찰이 대검 중수부에서 공소권 없음 네, 그렇죠.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서 관련 권양수 여사 등 이런 부위 가족들을 고발을 하겠다고 밝힌 것. 좀 너무 뒤늦고 상당히 정치적 차원의 대응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정치적 공세였었고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되는 이상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대응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검찰이 공소권 없이라고 처리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 없음을 처리했고 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잠정 보류가 됐고
없고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라 봐야 되겠죠.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법치적 사실이 있으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역대 정부를 가만히 살펴보면 역대 정부마다 부패 척결을 다 외쳐왔습니다. 멀게는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다 부패 정권을 했거든요. 척결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그런 정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적폐로 지금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구호라든가 정략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팩트에 근거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좀 더 미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팩트에 근거했다는 것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정원법이 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년이나 20년 국가 국정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밀전수 사항들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위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법 때문에 원칙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다 까발려질 경우 외부로 알려질 경우에 국가의 미래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이 된다.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도 없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각 정부마다 있는 적폐 TF라든가 적폐위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 국정원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그렇죠. 국가 정보를 취급하는 최고의 안보기관인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법령에 묶여 있지 않는 그런 사안들이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외부로 공표를 해서 특정 정당에 자칫하면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불법성의 여지까지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정원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정보원하고 이상희 교수님 좀 말씀이 길어지셔서 제가 좀 오늘 좀 주고받고 얘기를 해야 또 전달이 잘 될 것 같은데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특위에서 나오는 일종의 내용들 또 하나 청와대 지금 문건 얘기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문건을 찔끔찔끔 공개하는 것도 다분히 저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제가 같은데. 이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 국정원에서 정보를 유출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그 국내 정치 개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사에서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결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 부대를 만들고 정치 개입을 하고 여론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예인 합성 사진을 국정원에서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블랙리스트를 주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민간인 사찰을 주도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 밝혀짐으로써 누가 그 국내의 안보 유출을 통해서 그 국가가 손해를 보는가요? 마지막으로 자꾸 이 문제를 특정 정당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니죠. 국민들이 왜 이 국정원의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를 하는데요. 안보 문제를 고민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대외 첩보에 집중하라고 했더니 연예인 합성사진이나 만드는 그 국정원에 대해서 정말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악하는 모습들이 특정 정당의 이익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쟁적 이익관계로 계속해서 치안해서 나가면 적폐청산 안 됩니다. 범죄 혐의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밝혀냈어도 안 됩니다. 예. 그 이제 왜 정치보복이라는 질문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오늘 계속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래서 굳이 팩트, 사실에 근거한 수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럼 무엇이 팩트에 의한 사실이냐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자체, 국정원이라는 국가의 공적 조직이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그런 사실들이 지금 문건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일정한 주장이 아니라. 그런 문건이라는 팩트를 근거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맞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핵심은 최고 국정원장으로부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느냐. 그 연결고리가 나오느냐라는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희 교수님은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문성근 씨, 배우 문성근 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그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출연 금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까지 고소를 했는데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박상기 법무장관 오늘 얘기도 전제가 있어요.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조금 전에 양무석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고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소인인데 그렇죠. 검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건 법적인 절차로 본다면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이 본다면 불가피하거나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혐의가 있으면 뭐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통치적 행위와 범죄적 행위의 그 간극 자체가 어디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한 문제가 좀 따라주겠죠. 문성근 씨가 나와서 대답하는 내용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이 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 출연 정지를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또는 어떤 사안의 목적에 따라서 문성근 씨에게 직접 방송국으로 전화해서 출연시키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성근 씨는 보호받아야 될 가치를 박탈당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적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과연 그러면 청와대에서 방송국을 통해서 문성근 씨를 출연시키지 말아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그런 개연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방송국은 뭐 언론의 자유, 저널리즘 뭐 이런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2007년도, 2008년도, 특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사이버 전략으로 인해서 거의 인터넷이 잠식이 돼 있을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남 선전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그 당시가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계속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는 우리가 소위 북한에 대한 그러한 사이버 전략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체제 자체가 굉장히 빈약했어요. 사이버 사령부 자체가 굉장히 민색했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십수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안보적 차원이 있고 국정의 차원, 국정의 운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떠한 대응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은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가정을 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혐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그 주변에 정말 국회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은 가까이 하는 그런 활동의 세력이 있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으로서는 그것을 동향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블랙리스트는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른데 이제 국정원의 특성도 그런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국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도 충분히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핀셋 적폐청산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가 어떤 7, 80년대에 보여주는 군사 독재적 형식 그런 것들로 빠져서 정치 공작을 했는 그러한 어떤 아주 패륜적인 정권으로 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희 교수님 말씀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접수가 됐고요. 저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계속해서 반박하시다 보면은 말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 혐의 확인 안 됐습니다. 다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 국정원이나 청와대 문건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가령 사적인 이익이나 또 원래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그 점이 있는 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뇌물혐의 관련 수사는 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행동이었다 이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법위에 군림했던 것들, 법위에서 통치했던 것들, 그리고 그 통치가 불법적으로 통치를 했던 부분을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상희 박사님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 다음에 관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디도스 문제를 한번 봅시다. 최구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디도스를 사실상 공작적 차원에 있어서 디도스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요. 그리고 법적인 이 제재를 받았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공작이 일반화됐고 그 다음에 당시의 여권 인사들은 이러한 공작을 아주 상습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상희 박사님 계속해서 초점을 약간씩 흐리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 자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첩들 색출을 하고 해야 되는 국정원들이 저런 문성근 씨나 김미화 씨나 이런 연예인들도 다 간첩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연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간첩 행위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강우병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거나 하면 강우병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거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했으면 그게 간첩입니까? 좌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연관을 관계를 맺고 하면 국정원의 행위는 다 자파색출 또는 간첩 색출의 행위로 다 연관이 되지요. 그렇게 무리하게 MB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답답하고 설명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한 논리가 결국은 잘못된 정치를 허용하고 그 잘못된 정치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적폐로 수사받고 하는 악순환의 되풀이다. 냉정하게 잘못된 건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이그로 현 정권에서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뿌리 뽑으면서 스스로가 또 경계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언론인이 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는 것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소식도 있는데 하실 말씀은 당연히 더 많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 혹시 기회가 되시나 더 기회를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촛불 민심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대개조, 대개혁이다라고 하면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끝났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당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과 같은지 한번 보시죠. 지난 정부의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적폐청산이다라고 하는 대답이 65%로 나왔습니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대답은 26.3%,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8.7%.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이고요. 조사의 시는 10월 13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네.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층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충 어떤 여론조사든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하고 대충 궤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적폐청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될 때 반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대다수는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정치 잘못된 거죠. 그 명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대다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적폐청산이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정치 보복이라고 나오는 그 근거는 뭐냐면 잘못은 바로잡아야 되지만 논리의 비약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 이루어졌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는 거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누가 이런 게 지시가 이루어진 연관 고리 관계가 혐의 사실이 검찰을 통해서 확인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전개지만 이러한 잘못된 적폐가 이명박 정권 하에 이루어졌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사법 처리해야 된다는 논리적 비약이라는 겁니다. 이 논리적 비약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정치보복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논리적 비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팩트라고 지금 나오고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문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그냥 이런 적폐가 있었고 이런 잘못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은 그냥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라고 국정원 내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통해서 나오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또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원일이 논설위원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적폐청산이 65%니까 이거는 이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양쪽에 이런 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65%인데 정치 보복이라는 논리는 왜 나오는 건지를 따져보면 그런 이른바 팩트라는 것이 선별적이고 합법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원일이 논설위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의견이 93%입니다. 정치보복 의견은 3.2%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이 83.5%, 적폐청산이라는 의견이 11.9%. 이런 식의, 물론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만 걱정되고 우려되는 바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현재 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너무도 다르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국민통합, 국가통합이라는 것은 새로 들어선 정부마다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을 것도 같아서.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미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에 취해서 그 통치행위를 법 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또는 누가 그 자신의 지지율을 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일 뿐이고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낮게 나온다의 평가와 그다음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자 시절에 그 받았던 득표율과 유사하다. 이런 분석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에 취해서 정당성을 상실하고 법적 기반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 그 초법적 행위를 하거나 그다음에 자신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 하는 부분들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말하기 좋게 이야기를 하고 공격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지지율에 취해서 그다음에 지지율을 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전형적인 논리적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현실적 이 증거도 없고 팩트에 기반하지도 않는 이러한 그 주장일 뿐이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적폐란 말 자체가 정치권에 당초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당시에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문제를 정치권에 진입시키면 그 당시 갈등의 양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적폐청산에 대한 부분보다도 개혁과 변형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임 정부가 복지 정책이 확대됐냐 축소됐냐 또는 사드가 잘 됐냐 못 됐느냐 이런 가치를 가지고 논쟁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발전지고 건설지고 그 갈등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청산 기조가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 있고 또는 이것이 가치와 철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한 가치, 도덕적 가치 이런 것이 편중되어 있고 맞춰져 있으니까 이걸 정치적 보복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적시를 하고 나는데 우리 원내주식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어떤 논리적 전개와 배경을 갖고 있느냐를 따지고 봐야 되고요.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과연 공무상 기밀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 형법상의 문제거든요. 공무상 기밀이라는 것은 공무상 기밀이라는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비밀을 공표하는 그런 부분도 되지만은 판례에 의하면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등등에 있어서 법령에 묶여져 있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과 이득이 되는 그것도 공무상 직무 비밀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꼭 들어맞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서 이런 적폐청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댈 때 좀 더 명확하고 범죄적 행위가 확실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보적 사항들을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온전한 정보가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다는 겁니다. 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예.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 배치에 가 잘 됐냐 못 됐냐.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이 잘 됐냐 못 됐냐라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고 본연의 법적인 의무를 잘 진행했냐 못 했냐. 이 부분들은 국정이 사드 배치나 복지 정책하고 비교해도 훨씬 더 의미 있고 큰 정책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역할의 문제고 국정원의 정상화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자꾸 사드 문제와 복지 정책은 정책의 영역으로 갖다 놓고 국정원은 정치 보복의 영역으로 갖다 놓는 이러한 분리 자체가 무리한 분리고 지나친 엄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다른 소식도 많이 준비했는데 김윤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 또 공수처 법무부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의 말씀이 워낙 뜨겁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는 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과거 정부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라든가 조사 이런 것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감사원 감사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 정부의 역량 아닐까, 도덕성 아닐까, 그리고 또 동시에 과거를 정리하는 문제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미래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 빼놓지 말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 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